네, 노영의 뉴스인사에 대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언급하면서 현 정권을 겨냥했죠. 문재인 대통령 자다가 봉창 맞은, 자다가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상당히 선택적이죠. 자신과 처가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그동안 했던 해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죠. 물론 뭐 반응이 없는 게 정상이겠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신유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처음이시죠? 네, 처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럴까요? 네. 자, 우리 OKK님께서 그러네요. 개그맨 하려다가 실수로 변호사 되신 분? 사실 제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유쾌하고, 꾸밈이 없고, 진솔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러다가 제가 보기엔 시집에서 쫓겨나겠어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요즘 세상에. 자, 어쨌든 우리는 그걸 한껏 이용해서, 신유진 변호사를 우리가 이용해 먹으면서 한번 네. 재밌게 오늘 방송해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의 이 보복수사 발언. 네. 사과를 요구했는데 우선 첫 번째 신 변호사님 보시기엔 윤석열 후보 이 발언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이 발언 자체가 본인의 평소에 수사입니다. 수사했던 방식이 아닌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 네네. 범죄 혐의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본인이 찍습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획수사 같이?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어떠한 네. 근거도 없이 대뜸 나온 말이거든요. 민주당 정권,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런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해야죠, 돼야죠.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본인이 네. 그 범죄에 수사를 전담했을 당시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제일 혜택 본 사람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보복을 한다고 할까요? 본인이 무슨 뭐 억울한 일 당한 역사가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복이라는 말을 하면은 본인이 뭔가를 먼저 한 대를 맞고 그다음에 나서 이제 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뭐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자 자신의 어떤 프레임을 이제 마치 검찰 뭐 개혁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어 핍박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이용하는 건데 네. 저는 이 보복이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고 이거는 근거 없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을 했다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본인이 과거 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했던 말이라면 네. 그 또한 본인이 오히려 먼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본인 가족 전부. 네. 논리적으로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책임져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단순히 사과를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 맞느냐 재차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지검 검사장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게 지금 4년이 넘고 이제 5년째 되는데 네. 그동안에 검사장으로 2년, 검찰총장으로 2년을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본인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조직을 총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이용해서 범죄 저질렀다는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을 적폐라고 하면서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당히 검찰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이용했다는 건 검찰은 다 알지겠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 그죠. 체계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검찰총장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것인가 범죄에 네. 연루됐다는 것인가 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인가 네. 그걸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유진 변호사님이 목 놓아 외쳐 불렀는데 김영미님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실례해도 됩니까?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오죠? 신유진 변호사님? 이건 그냥 농담이고 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신유진 변호사 화이팅 이쁜 신변 네 아이고, 신변 감사합니다. 의리왕 아유 정말 모든 사람 총 출동했군요. 식구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네.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알아듣기 쉽게 시원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신은진 변호사님이라고 또 누구 쓰셨고 신유진 변호사님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우리 신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당신이 있는데도 그대로 못 번쩍했다는 말이냐.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쓴 말인데 네.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직접 원고를 써서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럴까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은 네. 검찰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 범죄 수사를 하는 그곳의 장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본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네.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냐. 그리고 네. 아니면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그게 거냐. 바로 포인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 예전에 특수통 하면서 특수부 검사들 원래 뭐 좀 한 번 딱 물면은 보면 탁 틀을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들도 막 갖다 붙여놓고 기획수사의 달인들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말하네요.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우와 그렇다면은 이거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도 그 반명이 원론적인 말이었다. 아니 그렇죠. 그 이거 워딩이 무슨 뜻이에요? 사과를 했더니 이거 원론적인 말이다 이런 네, 얘기하고요. 워딩이 그대로 있는데 네네네. 워딩이 그대로 있는데 본인의 했던 워딩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그거는 말이 좀 잘못 나갔다라든지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하면은 그 주어를 본인이 제가 만약에 주어를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이용해서 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엄청 공격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할 리가 불쾌라는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어라. 본인의 말에 정치 생명을 걸고 말해라. 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불쾌, 분노, 저는 이거 가지고 나 너무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죠. 정치 생명을 걸고 말을 해라. 아, 이분 너무 말 세게 해서 내가 맞장구 치면 안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약간 터질 것 같아. 우리가 어제 그 김영민 유튜브에서 꼼찰총장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꼼찰총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프로에 나가는데 김영민 씨부터 줄줄이 거기 나온 패널들이 전부 다 우리 어느 구치소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아요.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어서 좋다면서요? 동부가 좋다면서요? 아니에요. 서울구치소가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날 거라고 하면서 아, 안 됩니다. 저희는 지켜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네, 우리 좀 조심해서 조금만 네. 자중해서 합시다. 네. 자, 그래도 뭐 신 변호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문 대통령이 사과 요구를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중립 의무 위반하는 거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못한 채로 마치 대통령의 말을 끌어내서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어떤 비난을 가하면은 그것은 선거 개입이다. 네. 이게 사실은 수작 아닙니까? 네, 이런 수작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본인들이 말을 하고 또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계속 내민다라고 네. 하면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걸어라. 아직 후보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정을 가지고 후보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혜진 변호사님 말씀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가 지난번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들한테. 2010년 1월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는데 4개월 동안 손실만 계속 나서 5월 이후에 관계를 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KBS 단독 보도도 나왔고 일요신문도 나왔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나왔고 계속해서 아니다 이 도리도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김시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40건 이상 밝혀졌다. 그렇다면 윤 후보는 사실 거짓 해명을 한 것인데 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됩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맞죠? 왜냐하면은 맞죠? 네네네 허위 사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이 계좌를 일부러 딱 끊어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지워서 공개도 했고 아, 그렇다면 뭐 지워서 했어요? 타사 입건지 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워서 공개를 했다. 그렇다면 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관여가 됐다. 네. 이거를 모르고 주는 대로 제출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적극적인 해명을 나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본인이 네. 적극적인 해명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근거가 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은 네. 뭐 조금 손해를 봤다. 비쌀 때
아니 정말 그 해명도 정말 재미있는데 네. 비쌀 때 뭐 사고 쌀 때 팔려고 팔았다. 했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손해만 봤다. 그렇게 본인이 하다 보니까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을 내놨는데 오히려 굉장히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 좀 전에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장 마감 때 네네네. 매집을 하고 예.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이제 딱 내놓고 팔아버리고. 예. 이런 행태를 했고 네. 그 주식이 무려 주식 수로는 뭐 9.1%인가?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매수액으로는 7.7%. 매수액 7.7%가 얼마냐면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원이나요? 네, 돈이 그렇게 총 많구나. 640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용된 거죠. 649억 원이 총 이제 검찰이 기소한 이 통정 매매 그리고 가장 뭐 허위 고가 매수 네, 이렇게 네. 했다는 금액인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주식수로는 9.1%, 네. 매수액으로는 50억 원 네. 정도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온 게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1대 최대 주주가 권호수, 그다음에 2대 주주는 권뭐뭐. 이제 권호수 씨랑 그 친인척 관계겠죠. 가족이겠죠. 세 번째가 김건희 씨예요. 김건희 씨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이게 뭐야? 82만 3,822예요. 이게 추정이군요. 이렇게 많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그냥 이 씨에게 잠깐 맡겼다가 빠진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윤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김 씨는 82만 주, 도이치모터스 유통 주식의 7.7%를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이 정도의 주식을 자기가 샀다 팔았다 갑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 주가는 당연히 출렁출렁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후속으로 전화로 거래했다. 네, 네. 전화로군요.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주식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변명도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후보 사퇴를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밝혀라. 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근데 예. 심 여사님이 아무리 사퇴라고 해봤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같이 이 부분이 밝혀지면은 그럼 네. 주가 조작이라는 게 계좌를 공개했을 때 그렇죠. 계좌를 공개해서 사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네.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가 조작이 연루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네. 후보 사퇴해라 이 말은 너무나 했으면 이거야말로 원론적인 얘기죠. 이거야말로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 근데 참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 해명도 그렇고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보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네. 언론이 써주다 보면은 그게 마치 그래 뭔가 뭐야 무슨 말 이렇게 자꾸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자꾸 신유진에서 가만히 좋은 말만 해도 올바른 말만 해도 노영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신유진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해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딱 제목으로만 잡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유진은 거짓말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헤드라인을 뽑을 때 또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헤드라인을 뽑을 때 일부러 그렇게 이용하는 자체가 어떤 편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지 왜 그렇게 안 할까? 안 써주니까요. 안 써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목 놓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써주는군요, 이재명 예, 후보. 제가 목 놓아 말합니다. 이 네. 정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인가? 정치 생명을 걸고 밝힐 수 있는 계좌인가? 너무 쉽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얘기하니까 뭐 신뢰감이 팍팍팍팍 쌓이네요. 변호사 자격증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는데 댓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지금 선택적으로 골라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좀 이따가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자, 다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선대본하고 신남성연대 관계자 7명을 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남성연대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언론정화팀이라는 댓글 부대팀을 운영한 다음에 댓글을 그냥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만들어내서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로 조작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언론 정화팀이라는 이게 거를 좌표찍기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언론 정화팀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선거에 이렇게 마치 유사 조직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좌표찍기를 통해서 뭐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일부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뭘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다. 그래요? 가담이 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국민의힘 선대본부랑 신남성 연대 관계자 7명을 고발했다는 걸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조금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들도 그렇고 네. 아무런 뭐 근거 없이 구체성 없이도 아무런 말을 해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런 정도는 후보가 저렇게 세게 말하면 이런 정도는 사실 후보한테만 해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게 끝까지 우리 후보만 몰랐다고 하면 상관없으니까 네.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것쯤은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뭐 크라켄인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댓글 조작한 사람들 다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네 거에는 그런 걸 적용 안 하나 보죠. 이준석 대표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만큼 본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더 엄중하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그런 거를 왜 관심 갖겠습니까? 네. 본인들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인가 아닌가 좀 그렇게도 아, 그래요?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왜 남성연대가 2030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라는데 네. 여기서 좀 보통 젠더 갈등도 많이 일부러 유발하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1야당이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네. 그냥 보통 뭐 왜 여자 남자 여혐 남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페미 반페미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네. 굉장히 많지만 네. 이런 신남성 연대가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친페미, 문재인 정권 친페미, 문재인 정권 친페미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계속 이제 심어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 심어놨을 때 이 네. 뿌리를 내리는 곳에 가면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맞지. 그럼 나도 들었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네. 그런 자체가 좀 네. 굉장히 유치하고 저열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정부가 네. 뭐 친페미 정책을 썼다 이건 사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페미를 위해서 뭐 특별히 친근한 정책을 펼쳤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너무 이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공평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서는 정말 적대적 관계를 갑자기 만들어버리면서 이거 젠더 갈등은 니네가 유발했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네. 사실은 좀 황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그런 오해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정말 그런 친페미 정책 한 게 뭐 있어요 정확하게 문재인 아니, 정부에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네. 그 이 갈등은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뭐 전혀 뭐 정책과 관계없이 이혼 사건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규책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네네. 저 꼴패미 신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공격 지점이 들어오는 게 단순하게 들어와도 네네. 저런 말은 진짜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우리 편, 네 편 따질 거 없이 남자지 않느냐라고 뭉치자라고 하면서 네네네. 무조건 남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거슬리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친패미, 꼴패미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 그래요. 사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워낙 여성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제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제 재판 많이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남성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게 좀 이해가 솔직히 맞습니다.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뭐 5060은 아니에요. 제가 5060 남성들은 아니고 네. 2030 남성들 특히 네. 상대적으로 매우 지금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함 이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너무너무 솔직히 마음에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걸 너무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 이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건을 막상 하다 보면은 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참 하여튼간 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우리도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한 다음에 또 딴 얘기 요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에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건을 정말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신경질 나서 못 사겠어요, 정말. 자, 어쨌든 간에 이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 건을 검찰과 경찰이 그냥 무더기로 넘겨버렸어요. 검찰에 이첩된 사건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 사건 검찰권 남용이라든가 한동훈 감찰 수사방해 사건, 윤호진 뇌물 사건 공범 혐의. 뭐야 이거 전부 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제공 뇌물수수,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수사 이런 게 있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 중에는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비리 사건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다 넘겨버립니까? 전 한편으로는 이첩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네. 어떤 사건들이 제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와. 공수처, 네. 이첩 일 안 하냐? 공수처 뭐 하냐? 이게 방점이 아니다. 무슨 사건들이 문제가 제기됐었는가? 과연 문제를 왜 내가 내 손에서 해결하지 않고 남에게 넘겨버리는가? 네. 니네 알아서 적당히 무혐의 줘라 이런 가이드라인으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일단 근데 저는 일단은 짚어보고 싶어요. 이 사건들이 뭔지를. 짚어보자. 네, 이 사건들이 뭔지를. 네. 일단 제가 맨 마지막에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비리 사건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너무나 복잡하다, 잘 모른다, 옛날 일이다 뭐 하는데 이거 되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해도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에 대해서 사실은 장모가 뭐 그 당시에 뭐 윤석열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다. 이 사건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저는 이 기회에 오히려. 이거 사실은 보도도 많이 안 되고 이것에 네네네. 대해서 명백한 예를 들면 개발 부담금 0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과의 정확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면은 이거를 이 기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찾지 못했으면은 이첩한 공수처 탓으로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를 알맹이를 우리가 한 번은 봐줘야 되는데 다 이제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공수처가 그냥 다 이첩한대요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 한번 봐야 된다. 이 네, 기회에 네. 뭘 이첩했느냐. 우리가 그러면 그 사건 사실은 이제는 믿을 거는 검찰, 뭐 공수처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이 국민밖에 없네요. 네,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 야당의 이제 대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네.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챙겨야 된다. 네. 라고 좀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첩하는 거는 정말 공수처가 무능력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못하는 능력이 없음, 또 내지는 본인들 손에서 좀 떠나보내서 좀 책임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매우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비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넘긴 사건들이 정확히 뭐냐 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체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한 것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거,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그렇죠. 그 관련해서 또 본인이 또 막 방패막이 해준 거,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을 본인들이 또 좀 봐주고 이랬던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혹은 뭐 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들, 또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수사라는 거는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에 한 1,150억 상당의 부실한 대출이 일어났는데, 그 대출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다 알면서도 그 관계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혐의에 네.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걸 전부 다 검찰 손에 딱 갖다 줬어요. 지금 검찰은 전부 다 지금 전 검찰총장이시자 현재 대선 후보이신 분의 입과 눈을 딱 쳐다보면서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공수처가 본인들이 직무유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아서 니네가 결정해라. 이거는 답이 뭐지? 라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걸 꼭 지적해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만 한다. 왜?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네. 진짜 말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예, 공수가 여기까지. 넘긴 사건만도 6가지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너무너무 여섯 중요한 가지. 사건들 다 넘기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적으로는, 오후 아니죠? 8시인가요? 저녁에 2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원안대로 다 됐어요. 날짜도 네. 바꿨고, 그다음에 중계하는 그런 방송사들도 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TV 토론. 저는 오늘 TV 토론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힘 뭐 후보 윤석열 후보는 네. 이 TV 토론 자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건 확실하다. 그래? 본인이 예. 그때 1차 토론한 다음에는 나 이거 내일도 할 수 있어 이랬다는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 자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다.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뭐 할까 말까에 대한 뭐 아니면 자기 자신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담 자체가.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떨어져 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요? 대해서. 그쪽에? 제가 뭐 비록 본인이 많이 서울대를 떨어져 봤어요? 네, 많이 네. 떨어져 봤기 때문에 네네. 서울대를 가지 못했지만 그 떨어지는 사람들의 심정은요. 본인이 알잖아요. 준비가 미숙하다. 오죽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읽겠습니까? 제가 여기 운이 나와서 없어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운이 그렇죠. 없어서. 9번의 운이요. 8번의 운이 없었죠. 네. 그래서 아니,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태도가 이 자체가 준비가 미숙하다. 준비가 미숙한 걸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많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다. 힘들다. 그래요? 네. 압박을 받는다. 근데 너무 우리가 신 변호사님 너무 윤석열 후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발언은?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압박을 네. 견뎌내야 견뎌내야 본인이 된다? 과연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 정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지켜봐 주겠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이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던 윤 후보가 날짜를 바꾸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게 좀 부담이 됐나 보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예측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럼 오늘 토론을 보면 신 변호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오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네. 도이치모터스 이거 다른 계좌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다음 토론 전까지는 최소한 계좌를 공개하라. 이런 요청을 사실은 뭐 우리 후보의 입에서 꼭 할 필요도 없고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된다. 네. 도이치모터스 계좌 공개 예전에 경선 때 했는데 부족하다. 네. 다시 공개해라. 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겠네요. 중요한 핵심 전 꼭 쟁점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신 변호사님 혹시 민주당 당 적이 있어요? 뭐 없습니다. 거기서 뭐 무슨 본부장 이런 거 맞는 거 전혀 아니에요? 없습니다. 무슨 특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왜 민주당은 이런 여전사를 왜 기용하지 않죠?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즐겁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약하나마 제 이런 말이 뭐 힘이 된다면 해야 될 말이 있는데도 못하는 세상은 저는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렇죠. 민주당하고 어떤 관계가 관계없습니다. 전혀 아니다. 특히 네. 민주당은 아무도 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말 해준다고 뭐 챙겨주거나 이런 거 한 전혀. 개도 없다. 네. 정말 그 말에 진심으로 제가 네. 동감합니다. 김순돌 재롱잔치님께서 이러네요. 신유진 변호사님 팬입니다. 유쾌한 해설 응원합니다. 네. 팬이 많아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유진 변호사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